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1962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962년, 대한민국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정권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뭐 중간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계셨습니다만 그냥 건너뛰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8년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요. 보통 사람이 나왔죠. 노태우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주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요. 이거 좀 이래서 되겠나 싶어요. 특히 우리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8월부터 딱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시장은요. 4월부터 그랬습니다. SG 증권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차 전지부터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에 앞서서 왜 지금 LH공사 1962년을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주택공사라고 있습니다. 예, 주택공사. 그래서 한국주택공사, 그러니까 공사라는 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철도공사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주공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주공아파트로. 그럼 그때 당시 주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점은요. 똑같습니다. 안에 그저 뭐 내장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좀 달랐을 뿐이고요. 주공아파트는 되게 이제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수가 되게 작았어요. 평수가 작은 평수였고요. 민영 아파트는 뭐 40평, 50평 이런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멋진 저는 정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요. 예, 바로 1979년에 이제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공 아파트를 쳐서 서민들한테 싸게 이제 공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더 짓고 싶어도 뭐가 문제냐면요. 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1979년도에 토지개발공사라고요. 또 공사를 하나 만듭니다. 예,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는 달라요. 그래서 주택공사는 집을 짓는 거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싼 어떤 뭐 땅이나 산이나 뭐 야산이나 뭐 밭, 논 이런 거 사서 거기서 또 개발을 해서 토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주공 아파트를 짓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979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또 정권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계속 이어갔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언제까지였냐면요. 2009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각각의 그냥 이원화돼서 잘 굴러가다가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2009년 2년차 때에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거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때 당시 보면 아무래도요, 뭔가 좀 같이 일원화돼야지 이원화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게 LH공사입니다. LH공사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LH공사가 이제 생겨나고요. 이명박 정권 2년차 때 LH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바뀌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여러분 2년 한 3개월 전에 기억하십니까? LH공사 직원분들이 이직을 하셨어요.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근무하실 때에 이미 기획된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 논이나 또는 밭이나 그런 땅을요 미리 싸게 이제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야산을 샀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개발되면서 보상받는데 뭐 수배에서 수십 배로 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2년 3개월 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 검단 지역 아파트 붕괴 사고죠. 자, 입주는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 이 하부, 그러니까 대개 이제 아파트 지금은요, 주차장을 이제 지하 2층으로 이제 빼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이 상판에 이제 철근을 이제 빼먹는 바람에 주저앉는 사건이 벌어졌죠. 자,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LH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합병한 LH 공사가 그 후로부터요, 지금까지 약 300만 가구를 공사를 했습니다. 300만 가구를 공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 아파트 공사에서 순살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철근을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요, 사실 상당히 여기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요, 대한민국의 좀 위신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점검, 민영 아파트 자체도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나 그 와우백화점,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실제로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점검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초전도체 열풍입니다. 열풍이 불자 대주주들이요, 똑같습니다. 2차 전지 때와 똑같은 제가 방송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가 이제 15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요. 그 전날이었죠. 그죠? 월요일 날 그 코스닥 상장사인 서남입니다. 서남.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남.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월요일 화면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캡처한 건데요. 서남, 이쪽에요. 지금 이쪽에 좀 화면을 보시면요. 투자 경고 종목, 단기 과열 발동 예고, 증거금 100% 코스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서남이라는 종목, 자, 코드 넘버 294630, 그 최대 주주가 창업주이다 2대 주주였던 문땡땡 대표로 변경됐다 공시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최대 주주는 누구였냐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정확한 표기로는요, AMAT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가 최대 주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뀌어서 이 어플라이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서남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몇 년 전에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이래서요, 서남의 지분을 17.01%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문 대표, 서남의 문 대표는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2대 주주. 그런데 어플라이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상장사, 나스닥 상장사 이 회사가 뭘 하느냐,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합니다. 서남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액면가가 500원짜리입니다. 액면 분할하고요, 유상증자 등으로 해서 무려 225만 주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사이에 지분을 전량 장내 매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어떤 종목이요, 어떤 회사가 대주주가 자기의 보유 수량,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만 시장에 던져도요, 그건 악재입니다. 그런데요, 전량 장중에 매각했다라는 건요, 이거는 악재가 되는 거죠. 악재가 되는 건데, 이 서남 측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대표하고 이 회사하고 어떠한 매매, 어떤 거래 없이 그냥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그래서 당사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2대 주주가 다시 최대 주주로 바뀌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좀 결정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후 공시라는 게 있고요. 사전 공시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전 공시가 있고 사후 공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대 주주가 자기의 분량을, 그러니까 서남이라는 회사는 급등하기 전에 차트 바닥권에 2,000원대면요. 얼마냐면 시총이 700억짜리입니다. 700억짜리인데 이 친구들이 고점에서 얼마치 팔았냐? 최대 300억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물론 5배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700억짜리가 이제 한 3천억 됐으니까 그래서 300억 최대입니다. 1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자, 업계에서는 그겁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서남의 주가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알고 봤더니 이거 좀 아직까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다라고 판명이 돼서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요일 날 SNS에서 초전도체는 진짜야 라는 말이 또 나오는 바람에 월요일 날 지금 보시는 자 화면처럼 상한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휴일이었고요.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방송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과학자나 기술진들이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초전도체가 정말 잘 돼서요. 진짜 뭐 노벨 과학상도 받고 우리나라가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요. 최고의 나라로 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달 20일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진들께서 어떻게 했어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그걸 통해서 LK99를 그러니까 이게 상압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이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보시면요.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자, 서남이라는 종목 보시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날을 포함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루 거래 정지됐던 이 부분을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다시 크게 볼게요. 예. 사후 공시거든요. 우리나라 법은요. 미국은 최대 주주가 어떤 자기 물량을 장내에 매도를 할 때에는요. 미리 내가 3일 후에 이 종목 300억 원어치를 매도할 겁니다. 라고 해서요. 사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를 좀 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300억을 매도하게 되면은 급락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나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요. 사후 공지입니다. 그게 며칠? 7일 이내에 사후 공지면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AMAT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친구들이 미국 애들이요. 자, 이 친구들이 이 종목을 7일 전에 매도했을 가능성, 예, 그러겠죠. 7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대개는 7일을 다 채운 다음에 공시를 하게 돼 있던 거죠. 2,000원대 머물던 서남의 주가가 어쨌든 뭐 7월 28일 한 4,000원대로 바로 더블로 오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듯이 8월 1일, 2일, 3일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장중한 때는 15,430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과 오늘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주가가 올라갔느냐? SNS를 믿고 여러분들 매매하시지는 않겠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서남 지분을 이 어플라이드가 지분을 최종 매도한 날짜로 확인되는 날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보면서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신성 델타 테크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됐었죠. 거래 정지. 투자 경고 종목,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니폰입니다. 니폰. 니폰.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이 회사는요, 초전도체 테마주로 함께 분류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코드 넘버 065350. 이 종목은 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요. 일본 기업입니다. 고목 델타 화공이라고. 이 친구들이 LK99가 공개된 지난달 22일 날 이후에 무려 23만 8,500주 가까이를 팔아치웠습니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선암이든 이 종목이든 이렇게 파신다는 거는 고점이란 말입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무슨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오르지도 않고 뭐 지지부진하니까 힘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주식했는데 잃어서 이제 2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본전 찾으려면은 5배를 튀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 한 13,000원이던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요, 고점 부분이 지금 44,200원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때 이 친구들이 일본의 업체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보시는 이 종목은요, 자, 덕성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투자 경고 종목이고요. 단기 과열 발동 예고, 증거금 100% 거래소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캡처 떠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세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왜 갔느냐, 왜 상한가가 갔느냐, 그거는 SNS에서, 누가 SNS에서 대한민국 초전도체 진짜야, 그걸 믿고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그들은요, 다 팔고 떠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최대 주주 보시면요, 이봉땡 대표의 친인척 이재땡 씨가 보시면 나옵니다. 4일과 7일 53,600주를요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끝난 거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고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전지 종목을 고점에서 누군가 2차전지를 사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라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전기차가. 근데 전기자동차가 한 달 전부터 현대기아차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이 종목도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라. 인생이라는 건요, 그냥 후끈 달끈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물론 이제 뭐 투자냐, 뭐 투기냐를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거는 홀이냐 짝이냐를 얘기하는 어떤 바카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선한 같은 경우도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이 CB 청구권 행사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한국투자증권이고요. 두 번째 현대 엘리베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앞서 올해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거는 이 초전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였죠. 그죠?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임원들, 최대 주주들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말에 SNS에서 초전도체 사실은 진짜라는 그런 풍문에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상한가를 올려놨고, 그리고 끝 마무리 장 마감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미국 친구들이나 일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돈을 뺏어갔다는 이런 공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어떤 이 TV, 그러니까 이 공중파, 소위 이제 증권방송가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금양, 상무님, 허 상무님, 얼마를 파셨고, 8만 주 중에 4만 주를 파셨고, 에코프로 BM도 등등등 임원, 4명, 지난달 27일, 28일, 아주 최고점일 때, 장내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통상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거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점이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금 저는 커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진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아주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흰색을 흰색이라고 그래야죠. 검정색을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대주주와 임원들의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사전 공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